만약 당신이 50세를 넘었다면 당신의 뇌와 몸은 매일 반복하는 한 가지 호흡 습관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빨리 늙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이 방법이 새로 발명된 기술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호흡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이 단순한 호흡이 노화를 늦추는 열쇠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아주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최근 하버드에서 주목한 호흡 관련 연구들과 일본의 장수 인구를 분석한 자료들에서는 공통된 방향이 보였습니다.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폐가 크거나 심장이 강한 것만이 아니라 산소를 몸과 뇌에 전달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고 결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정한 호흡 패턴을 꾸준히 적용했을 때 나이가 들며 둔해지던 뇌 영역의 활동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염증 관련 지표는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어떤 관찰에서는 세포 나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약 7년 더 젊은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지 90일 정도의 꾸준한 실천 이후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호흡 하나가 뇌와 세포의 나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노화를 피부나 근육의 문제로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훨씬 더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산소 사용 효율이 떨어지고 염증이 쌓이고 회복 시스템이 느려지며 몸은 점점 생존 모드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서서히 속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에서는 호흡을 생명력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제 그 오래된 지혜를 다른 언어로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방법이 늘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몸을 가장 강하게 바꾸는 것은 매일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호흡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5 호흡이 무엇인지, 왜 이 리듬이 뇌와 신경계, 염증, 세포 회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몸은 좋은 습관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의 이불을 써드릴까요? 만약 당신이 50세를 넘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와 몸은 매일 반복하는 한 가지 호흡 습관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빠르게 늙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이 방법이 새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호흡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이 단순한 호흡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쉬운 열쇠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최근 하버드에서 주목한 호흡 관련 연구와 일본의 장수 인구를 분석한 자료들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폐활량이 더 크거나 심장이 더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차이는 산소를 몸과 뇌에 전달하고 세포 수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결과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정한 호흡 패턴을 꾸준히 적용했을 때 나이가 들며 둔해지던 뇌 영역의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염증과 관련된 지표는 뚜렷하게 낮아졌고, 일부 관찰에서는 세포 나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약 7년 더 젊은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지 90일 정도의 꾸준한 실천 이후였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올바른 신호를 받았을 때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호흡 하나가 뇌와 세포의 나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노화를 피부나 근육의 문제로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훨씬 더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산소 사용 효율이 떨어지고 회복 시스템은 느려지며 염증은 서서히 쌓이고 몸은 점점 생존 모드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속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에서는 호흡을 생명력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제 그 오래된 지혜를 새로운 언어로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방법이 늘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몸을 가장 강하게 바꾸는 것이 매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의식해 본 적 없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호흡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5대 5대 5 호흡이 무엇인지, 왜 이 리듬이 뇌와 신경계, 염증, 세포 회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몸은 좋은 습관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가 계속해서 이불을 쓰기를 원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50세를 넘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와 몸은 매일 반복하는 한 가지 호흡 습관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빠르게 늙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이 방법이 새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호흡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이 단순한 호흡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쉬운 열쇠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최근 하버드에서 주목한 호흡 관련 연구와 일본의 장수 인구를 분석한 자료들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폐활량이 더 크거나 심장이 더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차이는 산소를 몸과 뇌에 전달하고 세포 수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결과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정한 호흡 패턴을 꾸준히 적용했을 때 나이가 들며 둔해지던 뇌 영역의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부위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염증과 관련된 지표는 뚜렷하게 낮아졌고 일부 관찰에서는 세포 나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약 7년 더 젊은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지 90일 정도의 꾸준한 실천 이후였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올바른 신호를 받았을 때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호흡 하나가 뇌와 세포의 나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노화를 피부나 근육의 문제로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훨씬 더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산소 사용 효율이 떨어지고 회복 시스템은 느려지며 염증은 서서히 쌓이고 몸은 점점 생존 모드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속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에서는 호흡을 생명력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제 그 오래된 지혜를 새로운 언어로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방법이 늘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몸을 가장 강하게 바꾸는 것이 매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의식해 본 적 없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호흡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5대5대 5호흡이 무엇인지, 왜 이 리듬이 뇌와 신경계 염증과 세포 회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몸은 좋은 습관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부를 계속 작성해 드릴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5대5대5 호흡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호흡의 중심에는 단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약 2치 정도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일본 전통에서는 이곳을 생명력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몸의 균형이 모이고 정신이 가라앉는 자리로 여겼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 지점은 몸의 무게 중심에 가깝고 횡격막 호흡을 제대로 끌어내는 핵심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래된 전통이 말하던 중심이 오늘날 과학이 말하는 효율적인 호흡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코로 5초 동안 들이쉽니다. 5초 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5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일정한 리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내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이 호흡은 몸을 억지로 긴장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원래 알고 있던 회복의 리듬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5초 동안 들이쉬는 단계입니다. 이때 핵심은 가슴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와 옆구리까지 부드럽게 확장되도록 숨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깊게 움직입니다. 횡격막은 단순한 호흡 근육이 아닙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면 폐 아래쪽까지 공기가 들어가고 산소 교환 효율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미주신경이 자극되기 시작합니다. 미주신경은 몸에 지금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기에 더해 횡격막의 움직임은 림프 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속 정체를 줄이고 회복 환경을 만드는 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초 동안 멈추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간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짧은 멈춤이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숨을 잠시 머금으면 산소가 더 깊이 확산될 시간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몸은 아주 약한 수준의 적응성 자극을 받습니다. 위험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은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 몸은 산소를 더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세포는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시스템은 조금씩 정돈되며 뇌는 호흡에 맞춰 주의를 안정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5초 동안 내쉬는 단계입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회복의 열쇠가 들숨보다 날숨에 더 크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천천히 길게 내쉬면 부교 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심박은 차분해지고 과도하게 올라가 있던 긴장 신호가 낮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더 이상 계속 싸우거나 버텨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몸은 방어보다 수리, 긴장보다 회복, 소모보다 재생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기가 고르게 흐른다고 표현했습니다. 현대과학은 자율신경 조절이 안정되고 가스교환 효율이 최적화된다고 설명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몸은 제대로 된 호흡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렬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뇌가 맑아지고 세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됩니다. 단순한 호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에 새로운 지시를 내리는 생물학적 스위치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집착이 아닙니다. 배 아래 중심을 의식하고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잠시 머물고 부드럽게 내쉬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변화는 바로 이런 신호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이 호흡이 단순한 이완법을 넘어서는 이유는 몸의 가장 깊은 생물학적 반응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미주신경 긴장도의 변화입니다. 미주신경 긴장도가 높다는 것은 몸이 스트레스에 휘둘리기보다 균형을 되찾는 능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5대5대5 호흡처럼 천천히 리듬을 맞춘 호흡을 반복하면 심장과 뇌, 면역계 사이의 신호가 더 안정적으로 조율됩니다. 그 결과 심박 변이도도 좋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심박 변이도는 단순히 심장이 규칙적인가를 보는 수치가 아닙니다. 몸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반응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변화는 염증과도 연결됩니다. 만성염증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조용한 배경처럼 작동합니다. 겉으로는 큰 증상이 없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조직 회복이 더뎌지고 세포 손상이 쌓이며 피로가 쉽게 깊어집니다. 그런데 안정된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조정하면서 이런 염증성 신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이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대신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회복과 방어의 균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 기능 역시 이런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뇌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올바른 호흡은 산소 활용 효율을 높이고 뇌가 과도한 긴장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BDNF 같은 신경 성장 관련 인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BDNF는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돕고 기억과 학습, 회복력을 지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알파파 활동이 증가하면 뇌는 멍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상태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생각은 더 맑아지고 감정은 덜 흔들리며 집중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 뇌 영역 사이의 연결성도 나아질 수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둔해진다고 느끼던 정신적 선명함의 변화가 생길 여지가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주제 중 하나가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작은 보호막 같은 구조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고 염증과 산화 부담이 높아지면 이 보호막은 더 빨리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것은 세포가 노화의 압력을 더 크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안정시키고 회복 신호를 강화하면 이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텔로미어 유지에 관여하는 효소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기적 같은 젊어짐의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몸이 호흡이라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매번 올바른 리듬으로 숨을 쉬는 순간마다 몸은 조금 더 차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지금부터는 버티기만 할 필요가 없고 다시 고치고 지키고 회복해도 된다는 새로운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변화는 바로 이런 생물학적 지시가 반복될 때 시작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5대 5대 5호흡은 복잡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몸에게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몸은 좋은 습관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꾸준히 반복하면 그 신호는 점점 깊어집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조용한 자리를 찾으십시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다만 허리는 무너지지 않게 곧게 세우십시오. 어깨에는 힘을 빼고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편안하게 아래로 둡니다. 한 손은 배꼽 아래 텐덴이라고 부르는 아랫배 부위에 올립니다. 이 손은 숨이 가슴이 아니라 몸의 중심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셉니다. 가슴만 부풀리려 하지 말고 아랫배가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그 다음 숨을 멈추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셉니다. 이때 얼굴이나 목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산소가 몸 안에서 조용히 퍼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며 몸이 안쪽에서부터 가라앉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한 주기입니다. 처음에는 10주기만 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이 리듬을 안전한 신호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어지럽거나 불편하면 억지로 계속하지 말고 더 부드럽게 줄여서 호흡하십시오. 호흡은 경쟁이 아닙니다. 몸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호흡은 장수의 기초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체 프로토콜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는 이 효과를 더 크게 끌어올리는 6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들은 서양식 고강도 운동처럼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훈련이 아닙니다. 바닥에 오래 누울 필요도 없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시간도 12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잘 작동하려면 먼저 신경계가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대, 5대, 5호흡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단순히 새로운 건강 정보를 하나 더 알게 된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밤 허리를 세우고 첫 10주기를 해보십시오.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은 작은 반복을 통해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당연히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몸이 완전히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긴장과 생존의 모드에 묶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법을 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5대 5대 5 호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순한 호흡은 몸에게 이제는 버티기만 할 때가 아니라 회복해도 되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다시 보내줍니다. 이것은 낯선 기술을 새로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몸이 알고 있던 오래된 메커니즘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시 머물고 부드럽게 내쉬는 이 반복 속에서 몸은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몸은 더 잘 회복하고 더 깊이 쉬고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며 더 천천히 늙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시작은 훨씬 더 이른 날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의 활력은 거창한 결심보다 지금 이 순간에 한 번의 호흡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더 많은 선명함과 힘을 더하고 싶다면 다음 순부터 바꿔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댓글에 5호를 남겨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호흡의 효과를 더 크게 끌어올리는 6가지 장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